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 본다. 안녕하세요. 오후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후 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을 해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우리의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거를 연속 하락했던 우리 증시 오늘자 소폭의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요. 일단 국내 증시 또 산뜻하게 출발해 줍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반영이 되는 거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이제 미국 FOMC 결과가 나와줍니다. 일단은 0.2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해요. 99.8%. 거의 뭐 0.2만 빼고는 99.8%, 0.25bp 금리 인상이 확실하다. 근데 0.2% 자체도 혹시 0.5 올리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그 0.2마저도 금리 동결, 이번에 동결할지도 몰라.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일단 미증시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우려감과 기대감이 좀 공존하고 있죠.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을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하더라도 혹시 이게 재료 노출,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가 좀 그런 경향이 심하죠. 그죠? 실적이 좋게 나와도 재료 노출이야. 주가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미국은 좀 그런 경향이 덜합니다. 정말 실적이 좋으면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재료의 민감도는 글쎄요. 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처럼 재료 노출 또 횡보하거나 빠지지 않고 시장이 바란 대로 나오다면 미국 증시는 또 정직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주 후반이 더는 더 좀 내일 금요일 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어제 받는 거니까 재료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자 2월 1일 날 물론 2월 1일이지만 내일 저는 이번 FOMC는 잘 지나갈 것 같고요. 오히려 2월 2일이 변동성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보셨죠, 그죠? 근데 왜냐하면 2월 2일 날이 빅 실적들, 빅테크 종목들. 지금 미국 증시의 시장을 이끄는 게 다우입니까? S&P입니까? 나스닥이죠, 그죠? 나스닥에 애플, 알파벳, 아마존, 포드, 퀄컴 이러한 그 대형 빅테크 종목들이 무더기로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2월 FOMC는 오히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실적을 바라보는 미국 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눈은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측면. 그래서 변수는 오히려 2월 2일이라는 측면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적으로 좀 보면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제 4천억 매도했다가 오늘 다시 매수. 자, 신흥국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1월 달에 매수가 뭐 거의 하나도 안 빠지고 매수를 했죠. 거의 1월 달에만 5조 원 매수를 했습니다. 작년 2022년 외국인 매도가 1년 내내 얼마를 팔았냐면 7조를 팔았는데 올해 1월에만 5조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수급이죠. 그죠? 물론 이제 이 환율 약세, 이 달러 약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일단 신흥국,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특히나 이머징 대표하는 마켓으로, 일본은 이머징이 아닙니다. 일본은 선진국 증시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이 자금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작년에 빠졌던 수급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지난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채워놨다. 자,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또 이번 달에도 2월 달에도 5조가 들어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1월에 엔간히 좀 많이 또 다시 고관을 채워놨기 때문에 2월 달에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기조는 확실히 뭐 매도를 관련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5조까지 들어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약간 주춤거릴 수 있겠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좀 흐름 좀 보면 다 빨간불이긴 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 그러니까 자동차, 2차 전지 소재 쪽, 바이오, 삼바, 뭐 LG화학, 현대차까지 모두 일단 빨간불이긴 한데 외국인 매수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뻗어주는 종목이 없죠. 그죠? 뭐 기아차 3% 정도 보이는데요. 어제 뭐 포드가 주가가 8%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주들 오늘 꿈틀 한번 하는 정도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특히나 갭 떠서 밀린다? 이게 좀 시장 종목도 그렇지만 갭 떠서 밀리는 케이스가 가장 안 좋거든요. 삼성전자 어때요? 이틀 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2% 빠지고요. 월요일날 어제 3%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주처럼 빠지죠? 하루에 2%, 3%씩 이틀 동안 5%. 시총 360조 원짜리가 이틀 동안 5%가 빠진다. 물론 바닥에서도 많이 올랐지만 5%가 빠지고 반등을 못 줍니다. 지금 보시면 갭만 떴다가 밀리죠.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좀 불안하실 겁니다. 다시 6만 전자 되는 거 아니야? 6만 이탈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불안감 일단 좋다고 봅니다. IT 대형주들이 좀 저는 크게 막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거는 기대감 일단은 저는 좀 접어두자. 저는 그래서 삼전 중심으로 해서는 좀 6만 원에서 계속 좀 요 가격대 6만 2천 원 정도 가격대 2월 달에는 여기 박스에 좀 갇혀서 여기가 작년 11월 달 박스거든요. 올린 가격대는 요만큼 내린 가격대도 요만큼 그죠? 그래서 위아래 따는 밑에는 저평가 위에는 업황불안 이렇게 좀 상충되는 요건을 본다면 종목은 다시 가격 박스에 갇힐 수 있다. 삼성전자가 박스에 갇히면 장은 일단 변동성이 확대되기가 상방으로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여러분들 2월달, 1월달에는 코스피 대형주로만 은행주들, IT, 자동차, 건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전 업종군들 외국인이 한 번씩 5조 원을 매수하면서 마사지, 전 업종을 마사지 해줬다라고 한다면 2월 달에는 대형주 좀 시작, 외국인 매수도 5조 원 이상 들어올 가능성 높지 않고 삼성전자도 가격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월 달 장은 일단 대형주보다는 1월 달 대형주 장이었다면 2월 달 장은 다시 중소형주 장으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내 증시의 2월 달 전략을 좀 큰 틀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쪽에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매수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 보셨죠? 코스닥에서는 어때요? 1,600억, 1,000억 슬슬 악셀 밟고 있죠. 그죠?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뭐라 그랬죠? 외국인들 쫓아다닌다. 기관의 매매 포지션은 항상 외국인들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외국인하고 좀 싸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들의 동향은 외국인이 쫓아다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코스닥에 들어온다면 뭐 최고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양매 들어와서 빠진 날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자 1월 11일 양매수 날 13포인트 올랐죠. 자 1월 16일 양매수 날 5포인트 올랐죠. 자 1월 20일, 1월 25일, 1월 26일 그리고 오늘 100%죠.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는 100% 올라갑니다. 오늘 100%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 이렇게
좀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 실적 시즌입니다. 똘똘한 주식들 잘 체크하시고 제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세입니다. 막 테마주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말 종목다운 종목 영원한 불변한 테마 뭡니까? AI도 오늘 무너지고 로봇도 무너지지만 일회성 테마주도 이렇게 한번 훅 불었다가 또 가라앉는 과거에도 많았잖아요. 3D 프린터도 그랬고 뭐 드론도 그랬고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는 테마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생겨나고 나서부터 주식시장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 불멸한 테마 실적입니다. 그렇죠? 실적주들, 어닝시들 2월 달에는 잘 저와 함께 찾으시러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 시황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월장은 대형주의 장이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의 장은 중소형주가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쁜 이야기 속에서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좋은 실적 가진 기업들 발굴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톡톡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한 분석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11시 시작 딱 맞췄습니다. 네, 11시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종목 상한가가 되겠죠, 그죠? 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입니다. 이거 본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주라는 거는 유통 물량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200억.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주는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우선주는 상당 주식 발행 총수가 작기 때문에 이 쉽게 상한가도 가고 쉽게 하한가도 가고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 시총 2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 상한가에 갔지만 이 상승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코오롱 본주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죠, 그죠? 이 인적 분할 코오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사업부를 따로 떼놔서 물적 분할 아니에요. 인적 분할로 따로 떼놔서 상장을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주를 따라다니는 본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즉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가 상한가 가고 코오롱 모빌리티 본주가 지금 상한가가 풀렸다고 한다면 시세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적 분할로 파티가 이어졌지만 여기까지 이틀 급등으로 우선주 상한가 금방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오롱 모빌리티 인적 분할 파티 오늘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주들 매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PSMC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동전주였다가 일단은 1,000원짜리 100원 동전주였다가 이제 지폐주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신분 상승 어제 종가 기준에서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900원대 종목이었는데 오늘 일단 1,200원 종목으로 신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상승의 이유가 없어요. 상승의 이유가 없다. 일단은 좀 발 없는 말을 천리가기도 하니까요. 항상 재료는 끝에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상한가 갔는지 좀 분석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업황 자체도 뭐 AI나 로봇이나 오늘은 좀 안 가고 있지만 뭐 이렇게 최근에 강했었던 테마 연계성도 없어요. 이 리드 프레임 만드는 회사입니다. 리드 프레임이 이제 반도체 전기도선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를 지지해주는 뭐 일단 버팀대 구조 프레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상승의 이유가 약간 저도 모르겠다 퀘스천 마크. 그래서 이 흐름 무슨 재료가 나오는지 일단 재료 없는 상한가는 나쁜 거다? 아니요, 괜찮은 좋은 거예요, 그죠? 재료 없이 한가 가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죠? 악재 없이 한가 가는 게 그런 것처럼 일단 재료가 궁금해지는 PSMC 상한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스토스가 오늘 상승률 세 번째인데 지금 주가가 26% 올해 들어서 따상 종목들이 등장을 했고요. 오브젠 얼마 전에 그죠? AI 열풍타고 오브젠 상한가 갔고 뭐 미래 반도체 유통하는 회사가 따상을 갖고 작년에 IPO 불황 때 상장해서 재미를 못 본 작년 연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연초에 시장이 조금 살아날 쯤이 보이니까 작년 연말에 상장했던 주식들이 툭툭툭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비스토스도 오늘 한번 테마를 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는 법안 발의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김학영 의원이
자,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라. 이런 의료 개정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이제 발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스토스 태아 신생아 관련 전문 기업으로 일단 테마를 탔는데, 자, 좋을까요? 아니요. 갔으려면 재료의 유무 가치를 떠나서요. 재료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재료는 시장 판단하는 거고, 그 재료의 주가를 좀 녹여보면 이런 재료가 긍정적으로 시장이 판단한다면 오전 10시를 상한가를 말아놨어야 됩니다. 풀리더라도 한번 상한가를 터치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종목 지금 상한가 풀리고 나서 지금 재진입을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윗꼬리 쭉 달고 밀릴 수 있겠죠. 지금 발의해서 언제 국회 통과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비스토스의 흐름은 제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종가 기준에서는 윗꼬리 쭉 달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초에 작년 연말에 해서 물리셨던 분들은 요런 구간이죠, 그죠? 요런 구간에서 물리셨던 분들, 신규주 매매하시면서 물리셨던 분들 오늘 절호의 찬스입니다. 3봉 아니요 4봉. 여기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또다시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찬스가 왔으니까요. 비스토스 가지신 분들 좋은 매도 찬스로 잡아보시면 좋겠다. 상승률은 세 번째 비스토스까지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하락 종목에서는 챗 GPT가 많이 보입니다. 오늘 솔트룩스 12% 급락하고 있죠, 그죠? 상승을 작년 연말부터 이미 시작했었던 종목 솔트룩스 12% 빠질 때 됐죠, 그죠? AI 관련주들 특히나 시장 2월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뭡니까? 시총이 작고 외국인 기관 지분이 없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즉 시장에 범위 없을 때 호랑이가 없는 산에 누가 왕이죠? 토끼가 왕이죠, 그죠? 여기 토끼가 왕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신에 범위 시장에 산에 들어오면 토끼는 도망가야죠, 그죠? 시장의 범은 누굽니까? 외국인 기관이죠, 그죠? 범위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달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기관은 또 외국인 쫓아서 따라다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 범위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럼 토끼가 도망가겠죠, 그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솔트룩스 관련해서 오늘 좀 떨어지고 있고요. KTCS 마찬가지 이 오프챗 챗BT 이렇게 AI 관련주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오늘 윗꼬리 달고 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흐름들 여러분들 좀 유의해서 범위 돌아올 때 토크 종목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2월 달에 좀 각별히 트레이딩에 좀 신경 쓰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윈텍입니다. 하락률 3위 종목. 일단 갑자기 신고가 라인에서 좀 빠지고 있죠, 그죠? 이 종목도 상승의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로 주가가 움직이긴 하는데, 이 종목은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오버행 이슈라고 있어요. 주가가, 대량 물량들, 보호예수에 걸려 있었던, 내지는 BW12, 전환사채나 인수거부 사채가 대량으로 풀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량 부담이죠, 그죠? 내가 발행 주식 총수가 1000만 주 있는데 갑자기 300만 주가 상장을 한다? 500만 주가 상장을 한다? 이게 물량 부담이거든요, 그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렵죠? 갑자기 큰 물량이 나오는데요, 그죠? 주가가 미리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윈텍이 이제 그러한 개념, 2월달 또 보유예수가 풀리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래스크, 레몬, 솔로펜 컴퍼니, 그리고 윈텍 이런 종목들 2월 보호예수 주식 참 볼 거 많죠, 그죠? 체크해야 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 보호예수 가치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어렵잖아요. 노랑토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관련한 사항들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시에 일일이 알려주시는 남자,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의 오늘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이제 범 같은 종목 가볼게요. 테마주 그만하고요. 범 같은 종목들 일단 노바텍입니다. 자, 이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하다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안 좋고 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내도 국내 유일한 종목은 단가 인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죠.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못 벌면 단가 인하 압력을 하겠죠. 이번 달에 내가 좀 안 좋네. 또 작년에 많이 벌었더라. 올해 그 돈 못 주는데 단가 인하 울면서 해야 됩니다. 그죠? 노바텍, 탈철석, 이 장비 쪽, 그리고 국내 유일의 차폐 자석을 만든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문방구에 가서 있는 자석 말고요. 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이쪽에 들어가는 자석. 이 전기파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전기장이 스마트폰이든 뭐든 태블릿 전기 장치가 그러한 그 노이즈를 잡아주는 자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위에서 4만 원에서 물론 2022년에 안 빠진 종목 없겠습니다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그만큼 종목이 제가 항상 판단, 여러분들이 법관이 돼서 죄의 유무를 판단해보자 이거죠. 그죠? 주가가 4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빠질 만큼 잘못을 했느냐, 범죄를 했느냐. 범죄라는 것은 실적 악화, 뭐 최대 주주 횡령, 아니면 뭐 유상증자, 뭐 이렇게 주주들이 안 좋아할 만한 행동들 또는 시장이 받아들이기 힘든 악재들 전혀 없었죠. 코로나고 뭐고 전혀 상관없이 2020년 코로나 때도 293억, 코로나가 한참일 때도 2021년도 329억,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갈 때도 300억 이상,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냥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 자, 그러면 종목이 코로나 유동성 랠리가 끝났다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죠?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기업에서 자사주를 샀습니다. 기업이 빠질 때 좋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많이 사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자사주 사는 게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이거 하나 팁인데요.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주가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그 해당 기업의 자사주를 살 때 내가 내 주식을 살 때 비싸게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주식을 끌어올리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쌀 때 매수하는 것도 내 회사를 쌀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3의 손이 주가를 눌러요. 그러다가 자사주 매입 기간이 끝나면 그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노바텍은 대신에 자사주는 좋은 건 하방은 잡아줘요. 밑에서 주가를 짜짜짜짜 깔아놓고 주가를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주가를 올리는 호재는 아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기간이 끝난 주식들을 오히려 보시면 좋습니다. 이 노바텍은 작년 12월 달에 자사주 매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자사주 다 샀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끝나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드린 꿀팁, 자사주 매입 끝난 노바텍,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보시면 이 직전 고점 때 자사주 매입 끝나고 움직였었던 가격대 2012년 끝났다 그랬죠. 그죠? 여기 고점을 쓱 돌파하면서 2차 상승 시도가 여기 이제 올라가면 이 밑으로 이제 안 내려옵니다. 그죠?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지금 돌파, 꼭 21선 이평선 돌파뿐만이 아니라 최근 3개월간 고점 돌파하는 종목들도 큰 시세를 뿜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텍 범 같은 테마 외적으로 시장의 실적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장이 좋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강조해드리는 종목이죠. 그죠? 우상향 패턴이 계속 좀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리뷰 차원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주가 이평선 정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11선을 타다가요. 잘 보세요. 이평선 레벨업이라고 합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 자, 요러한 구간 보세요. 요러한 구간 보시면 검은색이 21선, 그리고 파란색이 11선, 그리고 빨간색이 5일선입니다. 자, 어때요? 검은색을 타다가 파란색을 타기 시작하죠. 파란색을 타다가 지금은 빨간색을 타기 시작하죠. 그죠? 이평선 레벨업. 21선 이동평균, 11선 이동평균, 5일선 이동평균 하면 주가가 이제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렇게 이제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글로벌 텍스프리 이평선 5일선 레벨업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김없이 리뷰 종목이 있습니다. 두 종목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1월 5일에, 9일에 알려주셨던 러셀 수익률 지금 43%까지 달성을 한 모습이고요. 1월 3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로보티즈 50%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 두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먼저 그 로보티즈 현재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부분들은 첫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 상한가를 갔을 때 이제 방송에 나와서 후속주로 준비하는 게 있다 하면서 LG그룹주 관련된 부분에서 로보티즈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 가격대가 1월 3일 날 이제 가격대에 좀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추세 이탈 이렇게 하락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진 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아하게 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선행학습, 그다음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 부분들이 완벽하게 좀 했기 때문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뜨자마자 LG그룹주가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당시에 떴을 때 장대 음봉 중심의 양십자 도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상승 잉태형 어떤 흐름의 어떤 캔들의 모습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됐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랐던 뭐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뿐만 아니라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로보티즈는 견조하게 올라왔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50%밖에 오르지 않았던 뭐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300%, 500%짜리가 뭐 있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종목은 기본 100%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동안 일시 흔들림의 어떤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간 보유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로보티즈가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날도 한번 크게 급락을 했죠. 갭상 고점에서 급락. 근데 오늘도 약간 조정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약간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현재 일주일 전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상승 추세에서 있는 종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매수 기회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오늘, 내일 약간 관련된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지만은 마지막 금요일 날 다시 종가 들어오면서 다음 주에 강세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다. 급락을 기다리자.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 노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로보티즈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저점에서 기본적으로 100%가 오르지 않으면은 현재 크게 이제 시세 차익이 나오지 않고 약간 흔들리는 자리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현재 이제 오늘 이제 상승 삿발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도죠. 그래서 이격 조정을 보이는 이후에 5일 숙성법 기억하시죠? 공식 그거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말 대반등 금요일 날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다시금 로봇 테마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살펴볼 시간인데요.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오늘의 3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하기 전에 러셀이 좀 빠졌습니다. 러셀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자, 러셀 부분들의 이제 부분들은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이 다 올라가자 후발주가 뭐 없느냐 하면서 딱 두 개를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로봇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V원텍하고 러셀이라는 종목, 이 두 개의 종목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러셀이 오늘 슈팅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V원텍을 잘 보셔야겠죠. 근데 자, 러셀 먼저 보시면은 러셀을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이제 이 상황이 있습니다. 9월 19일 정도. 그러니까 이때 상세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길목 지키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급등한 것이 내일도 급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길목 지키기가 정확히 됐고 그 뒤로 하루 이틀 지나서 급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또 하나 팁은 뭐냐면은 자, 이때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뭐냐면은 한번 차트 최근에 뭐냐면은 슈팅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상승하다가 음봉 고점입니다. 그러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약간 패닉에 빠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갭상승에서 급등했다가 급락 시가 음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더 슈팅이 나와주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현재 스트레이트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탄생파동이 나옵니다. 5일짜리 탄생파동이 나오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단기 고점이지만은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보세요. 현재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곳에 종수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고점이 닫았죠. 4,330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시 가격에도 시간의 마디, 현재 가격에도 현재 층이 있고 현재 시간에도 마디가 있다. 시간의 마디 부분들을 최초로 5일을 이야기를 좀 했던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격의 층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숨어있는 아직 바닥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을 아래 노란톡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좀 바라고요. 현재 많이 오시면은 좀 도움이 될 이렇게 어떤 종목 어떤 그 학습 그다음에 파동 매매 교육 이런 것들을 토탈로 받을 현재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러셀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3위 종목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하다가 좀 말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요새 핫한 이슈를 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흐름에 대해서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준비된 화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처음에 뜰 때는 이제 CPU 개념을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GPU가 그래픽 카드죠. 그래서 연산 학습할 때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떠주면서 왜 그래픽 카드가 뜨지 이렇게 의아하게 하셨을 거는 좀 생각이 되는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열풍이 좀 일어났죠. 그다음에 현재 변화하는 부분들이 뭐 두 가지 어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FPGA 그다음에 ASIC 이 두 개의 어떤 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게 말이냐면은 현재 FPGA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기 쉽게 특수 목적용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자가 그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어떤 반도체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이직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 만들어도 어떤 그 주문자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대표적으로 현재 스마트폰에 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뉴로모픽. 현재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을 가진 최첨단 방식의 좀 현재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로 계속해서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요새 한참 인기 있는 게 뭡니까? AI,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가 계속 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뭐냐? MPU와 메모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픈 엣지가 뭡니까? 부분 조각 끝 말하죠. 이게 디바이스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어떤 꽃을 찍으면은 여기서 꽃을 찍으면은 어떤 꽃이라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이제 제품도 마찬가지. 그러면 핸드폰이 무슨 인공지능이냐? 그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것을 전송을 받아서 해석해서 이제 통신을 받아주지만은 핸드폰 자체 내에서도 나중에는 그걸 학습할 수 있는 현재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ARM 그때 삼성전자에서 한참 인수한다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ARM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설계할 수 있는 건데 오픈 엣지는 단말기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주문자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드론, 로봇 그다음에 뭐 LOT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주문자 그 방식의 반도체 설계를 많이 해주는데 한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ARM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지적 재산권이 있으면 나중에 로열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중요한 것은 상승 가속을 달렸습니다. 근데 상승 가속을 달리는 부분에서 이것도 조정 파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정도 조정을 행보로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세파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5일 조정을 좀 보여줘야겠죠. 조정을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공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 종목이나 2, 3일 숨고르기 종목을 항시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덥석덥석 하진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기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네요. 글로벌 유일의 AI 반도체 IP 또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가온칩스입니다. 네, 가온칩스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이제 가온칩스도 이제 비슷하게 뭐 최근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종목과 네. 거의 같습니다. 근데 오픈 엣지는 IP, 다시 말해서 처음에 했던 그 현재 반도체 설계 부분에 해당이 되고 가온칩스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약간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팹리스, 그다음에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팹리스는 뭐예요?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만 해주는 주문자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팹리스고 현재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팹리스 전에 하는 것은 IP, 제가 말하는 오픈 엣지의 개념이고 팹리스에서 공장 파운드리를 넘길 때 그 중간 단계에 구체적인 어떤 설계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말하면 IP, 그다음에 팹리스 업체,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가온칩스의 과정들이 해당이 되고 가온칩스는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공식 파트너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업체이다 좀 생각이 되고 국내 탑티어 기업인 LX세미콘, 텔레피스, 넥스칩 현재 이런 종목이 이런 업체들이 이 업체 디자인 하우스를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 칩이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렇게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가온 칩스도 약간 비슷한 개념의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직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엣지가 현재 뭐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를 떴지만 비싼 일을 하고 있는 가온 칩스는 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고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고 20일과 60일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죠. 이격이 좀 현재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즉시 매수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가온칩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2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1위 종목도 화면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동훈 아나텍입니다. 네, 동훈 아나텍은 어떤 기업인가요? 예,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그 약간 생소한 기업에 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라이다, 레이다, 그다음에 카메라 이 세 가지가 어떤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의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자율주행할 때 라이다용은 빛을 쏴서 이제 반사를 시키는 것이 라이다고 레이다는 전파를 쏴서 반사시켜서 눈을 보이는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동훈 아나텍이 바로 라이다용 에이직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자 방식이라겠죠. AP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에이직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야간에 라이다를 쏴서 입체 이제 분석을 하는 방식의 또 그림들을 보시고 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라이다 방식의 이제 국내 최초로 현재 그 실증 상용화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그 비상장 업체인 SOSM에서 이걸 이제 개발을 했고 같이 공동으로 이걸 이제 상용화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현재 자동차가 초고속 뭐 100km 이상 가면은 라이다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지만은 50km나 서서히 주행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와 주는데 왜 이게 그러면은 뭐 자동차에도 안 쓰겠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훈 아나텍이 뜰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재료는 현재 그 당뇨 하신 분들은 현재 피를 뽑아서 당뇨 혈당 수치를 하는데 그게 없이 타액으로만 할 수 있는 당뇨 수치도 개발을 한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 현재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한번 장이 안 좋았을 때도 크게 한번 떴던 여력들이 좀 있었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한번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급등 조정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만은 지금은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제 신고가를 도전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움직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로봇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이슈가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세 개 종목은 오픈 엣지가 떴다. 왜 떴느냐? 그러면서 이쪽 관련된 어떤 흐름들, 라이다, 레이다,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반도체 기업, 이쪽에 또 순환매가 돌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서 현재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1위는 동훈 아나텍입니다.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679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한국파마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26,200원, 비중 60% 담고 계신다고 하네요. 오늘자 살펴보니까 한국파마 올라오기는 했는데 22,40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한국 파마 부분들은 현재 현재 의약품 위탁 제조 판매 관련된 부분들 이슈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천연물 치료제 관련된 개발적인 재료도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크게 이슈가 되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빠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바닥권에서 현재 전체 이제 바이오장이나 이쪽이 좀 침체에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횡보 등락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횡보가 약간 너무 좀 오래된 기간이죠. 저점부터 보면은 거의 한 4개월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수라는 개념이 있어 5개월이 되면은 하나의 이제 변화의 또 흐름들이 좀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지루하게 약 10개월 정도 하락을 했죠. 그다음에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횡보 구간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현재 오지 않겠는지 생각이 되는데 좀 빠르면은 바이오가 2월부터 좀 바람이 좀 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월에는 IT가 먼저 떴기 때문에 2월은 바이오가 뜨면서 서서히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26,200원 60% 많이 들어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박스권에서 바닥에서 계속 출렁출렁 하다 보면은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7,000원이 어떤 그 저항대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저항대 바로 아래 직전이 26,6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6,600원이 바로 현재 반등시 매도 그리고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정도에 한번 매도나 약간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재매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60%는 약간 너무 많은 비중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 기본적으로 한 종목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한 30% 미만이 적당합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한국파마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95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하나시스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18,000원, 비중 3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자 하나시스템 살펴보면 13,5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그룹 방산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알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이슈도 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좀 존재를 좀 하기 때문에 이제 국방비 증액들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중동도 국방비 증액을 계속해서 가시화를 하고 있고 또 대만하고 이제 중국하고 잠재적인 압력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국방비 증액에 경쟁적으로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흐름들은 물론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겠지만 이 흐름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방 증액이나 이런 프로젝트는 중장기로 하기 때문에 끝났다 해서 갑자기 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로드맵을 짜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취소했다가 내일 다시 탱커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한 번 하면은 준비 기간 이렇게 기간 몇 개월 몇 년씩 해서 결정하고 하는 트렌드 흐름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은 생각보다 힘이 강합니다. 힘이 강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2단 상승이 됐죠. 그리고 한번 무너졌습니다. 하단선까지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층에
상단 또는 2층을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가격입니다. 15,000원 정도는 쉽게 올라와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18,000원에 사셨습니다. 근데 1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현재 당장은 힘들다 할지라도 한 번은 더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추세로 이제 그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15,000원이 하나의 매듭 자리에 좀 해당이 되는데 힘이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2단으로 이제 종수배를 환산을 좀 해주면은 약 17,000원 정도의 16,600원이 잡힙니다. 그래서 18,000원이 매수가까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아래에서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미처 다 하지 못할 상담 내일 또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신 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1577 꼭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임상현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